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어제도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는데 오늘도 죄송스럽게 영상 업로드가 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수능 날이어서 아침에 10시부터 개장을 했죠. 그리고 4시 반에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 처리를 해야 될 시간이 뭐 1시간 차인데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네요. 평소 같으면 라이브 방송도 4시 넘어서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끝나자마자 뭐 간단한 코멘트만 하고 뭐 일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뭐 했더니 벌써 밤 10시가 훌쩍 넘었네요. 요즘 시장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지수적으로 보면 강세장의 흐릅니다. 주변에서 이제 뭐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주식시장 이렇게 좋은데 주식 다 대박 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수를 다 뜯어놓고 보면 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이대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 2600에서 그러니까 2500, 400포인트라고 하죠. 2400에서 지금 거의 2700까지 근접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상승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LG화학 소수의 종목이 시장을 끌고 올라간 겁니다. 삼성전자가 20% 올랐다라는 거는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70조가 올라간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20조가 올랐고요. LG화학도 10조가 넘게 올랐습니다. 15조 그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이 기간에 셀트리온도 10조가 올랐죠. 그러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졌을 때 또 한 120, 30조가 올라 버렸기 때문에 지수를 10% 이상 끌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수 5개 종목이 코스피에 3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만들어낸 거지 나머지 종목군들은 사실 그 기간에 한 게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 빠졌으면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보면 지수가 이제 상단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 뭐 일부 제약바이오들 그리고 일부 2차전지 일부 또 IT 반도체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 위주로 지수를 좀 당기면서 올라와서 지수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지수적으로는 상승이 뚜렷한데 상승하는 종목 수가 그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지수는 상승하나 매일매일 하락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흐름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답답한 흐름이지 않나. 그리고 반도체 IT가 뭐 일반 테마주처럼 막 매일매일 폭등하고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들고 또 불안하고 답답한 흐름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코로나가 막 터지고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기만 하면 뭐 급등하고 날아다니는 종목군들이 태반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종목군을 쉽게 건드리기도 쉽지는 않아요. 상한가도 보면 예전에 이름이 안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신생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테마의 이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분산되는 자금의 흐름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시장은 좋은데 어려운 시장의 연속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항상 말씀드렸지만 계좌에 코스피가 가는 시장이면 대형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손절없이 무조건 포트에 들고 그냥 엉덩이 무겁게 가야 되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IT 섹터,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물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섹터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오늘 참 재미난 일이 좀 많았네요.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해외 증시 장 초반에 고용지표 불안으로 하락 출발이 있었으나 이후 뭐 경기 부양책 기대감 뭐 등등으로 좀 하락폭을 축소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뭐 이런 부분과 전혀 상관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7만 전자가 됐고 하이닉스가 11만 원을 돌파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증권사의 뭐 평균 컨센서스를 다 넘어버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은 현대차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현대차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현대차의 조만간 eGMP가 공개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eGMP가 공개가 됐고,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과 11월 달 차량 판매 대수가 증가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오늘 굉장히 또 시장에 많은 수급을 불러오면서 현대차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 신고가, 아니 52주 신고가가 좀 나오면서 거의 8%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잠시 눌렸다 갈 수는 있겠지만 다가오는 다음 주만 하더라도 GV70이 또 공개가 돼요. 사실 현대차의 주가를 지금 만들어 준 거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평균 자동차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의 영업이익을 올려줄 수 있었고요. 이 GMP가 가동이 되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뭐 이 부품들이 상당 부분 제거가 되기 때문에 차량 자체의 이 부품 단가가 낮아지죠. 그래서 뭐 영업이익 증가가 20% 이상 가능할 거다라는 뭐 시장의 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대차의 신고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전자가 이제는 쉴 때가 됐죠. 전기전자가 쉬어주면 그 다음 바톤을 아마 현대차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컴투스가 장 초에 중국 외자판호를 획득하면서 게임주가 갭상승을 했는데, 이 수급이 또 다른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엔터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중 JYP 신고가, YG엔터 뭐 12%대, 스튜디오 드래곤도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전일 영국 백신 승인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의 강세를 보였던 뭐 대한과학이라든지 투비소프트라든지 시가 고가 만들면서 좀 시세를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어제 KPX 생명과학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에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군들 마지막 뭐 세계 최초 백신 승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 콜드체인이 당장, 그리고 국내에 왔을 때 얼마나 대한과학이, 그리고 얼마나 태형케미칼이 실질적으로 뭔가를 받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테마로 올라가서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감이 소멸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안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직 긴급 사용 승인이 진행이 안 됐던 모더나 관련주가 장중에 또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추후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도 장중에 분명히 움직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급드린 존슨앤존스 쪽도 계속 보긴 해야죠.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유엔 대마 마약류 제외 공고가 있었고, 이쪽에서 이제 뭐 표결이 좀 있었는데 제외 공고 쪽으로 나오면서 이게 장 초반에 대마초에 강력한 시세를 잠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부분까지 좀 20%, 10몇 프로대 유지하다가 장 막판에 좀 밀리면서 마무리됐는데, 오후장에 이곳저곳 돈이 좀 분산되는 흐름이 있었죠. 셀트리온 제약 쪽도 돈이 또 흘러가고, 그 다음에 현대차, 뭐 자동차 쪽으로도 흘러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엔투텍 쪽으로 돈이 굉장히 쏠리면서 그 시점에 오성첨단 소재가 동시에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또 다음 주 12월 14일과 12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득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발표를 할 시점이고요. 그 시점에 아마 친환경 섹터와 이런 테마 쪽 흐름 한 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 관련 넵튠이 이 현상을 좀 가면서 특히 이제 같은 IPO주로 묶여 있는 이제 다른 종목이지만 카뱅 관련해서 예스24가 장중한 때 20%대 그리고 한세 예스홀딩스가 15%대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네요. 좀 아쉽게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는데 아직은 뭐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주말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리는 디테일하게 좀 연구를 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보면 이 추세대가 있죠. 거의 이제 1980년도부터 해서 이 당시 1990년도에 만들었던 고점과 이곳을 연결했을 때의 흐름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렇게 위에 만들어진 추세대를 똑같이 복사해서 하단에 만들어졌을 때 이 하단 추세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간단하게 말해서 이 월봉 기준으로 이런 돌파를 시키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어떻게 만들어진 추세대겠습니까? 이 직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 추세대죠.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코스피 안에서는 이러한 추세대, 즉 이 당시에도 이때는 없었던 주가란 말이에요. 이거는 없었던 주가의 흐름 속에서 이 처음으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방에 돌파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의 이 급등하고 있는 월봉의 흐름은 굉장히 상승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수의 신고가의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러한 구간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740포인트 이 구간은 한 번 정도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거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추세를 돌파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돌파를 시킨 다음에 수많은 휩소 즉 속임수가 나오는 돌파봉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돌파하고 눌리고 돌파하고 눌리고 그 과정을 상당히 겪은 다음에 상당히 겪고 다시금 이 고점에서 매물 소화를 해주는 것까지 진행을 해야 진정한 돌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또 이후에 짧은 조정 다음에 대세 상승이 나온 거죠. 엄청나게 큰 상승. 그러면은 조정 이후에도 이렇게 나오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폭만큼의 상승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또 중요한 지수의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차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죠. 일단 월봉을 먼저 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봐야겠죠. 대형주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상승도 가능하다. 근데 일단은 이 강력한 월봉의 시세 이후에 3개월 조정 이제 시작이라면 이 봉을 이번 달에 좀 길게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러면 22만 5천 원 정도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잘 들고 잘 끌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일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주 갔다가 다음 주까지 해서 2주 연속의 상승을 한번 예상을 해 보십시오. 섣불리 팔면 안 됩니다. 주가. 기아차도 똑같은 흐름이고요. 뭐 현대 위아라든지 현대 오토 에버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어요. 굉장히 흐름이 오늘 신고가 나오면서 현대 오토에버는 거의 역사적 신고가 고점까지 왔죠.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서 더 날아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이 부분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쪽도.
그래서 현대 쪽이 좀 굉장히 강하고요. 그냥 현대 들어간 거 다 눌러볼까요? 현대제철, 현대 에너솔루션, 뭐 현대 미포 조선, 현대 중공업 지주. 이거는 그냥 한번 돌려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추세는 좋은데 상단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매수하기는 어렵다. 삼성 SK하이닉스도 이제 매도할 때다 라고 보여주고, 셀트리온도 같이 봐야겠네요. 셀트리온,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단기과열,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단기과열을 끝내면서 뭐 시가 이후부터, 시가 이후에 잠시 눌렸죠. 시가 이후에 시가, 거의 시가부터 강력하게 뿜으면서 단번에 VI까지 가는 엄청난 또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단일가 이후에 약간 시가 개파락 출발을 하다가 그거를 잡아 끄집어 가서 가는 모습, 즉 5일선에서 바로 반등이 나온 거예요. 5일선에서 바로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 셀트리온이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셀트리온 제약.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공매도 쇼커버링이 같이 터지고 있다. 그러면 셀트리온도 공매도 쇼커버가 같이 터질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그래서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공매도 쇼커버링이. 그럼 단기적으로 제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런 자금이 셀트리온으로 와서 이 윗꼬리를 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뭐 매일매일 관심은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보여주고, 자, OCI도 뭐 조정원이 이때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뭐 짧게 보면 뭐 다 매도해버리고 또 아래에서 잡고 그래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매매하면 피곤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스윙으로 가는 종목은. 그리고 들어온 자금에 비해 나간 자금이 제가 봤을 때 크지 않습니다. 외국계 자금이죠. 외국계 자금은 크지 않아요.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 눌렸다가 이걸 돌파하는 순간, 그리고 어느 순간에 급등하기 시작할 때는 주식이 없어요. 그리고 못 삽니다. 계속 들고 있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 또한 이제 시작인데 굉장히 또 얘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다른 대형주는 안 그랬냐고요. 다른 대형주는 그러니까 롯데쇼핑이라든지 바닥에서 다 똑같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패턴은 다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어느 순간에 올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그래서 다 지금 그런 구간이다 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하나 보죠. 삼성중공업, 저희도 중공업 쪽 종목을 하나 지금 보고 좀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옆으로 긴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거래량을 터트려 놓고 옆으로 긴다라는 거. 삼성중공업도 좀 기고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이 옆으로 기고 있다가 계약이 제대로 터지면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성중공업보다 더 세게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300% 올랐죠. 그러니까 만원에서 3만원까지. 근데 삼성중공업보다도 뭐 거의 비슷하네. 3,000원. 삼성중공업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사실 대우중공업 해양이. 근데 대우조선해양이 LNG 선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싸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수주가 예정되어 있는 수주가 굉장히 또 많이 남았다라는 점이 대우조선해양의 장점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그 밖에 반도체 섹터는 워낙 종목이 많은데 지금 안 올라간 종목군들 좋은 자리에 있는 게 좀 몇 개 있어요. 유니셈 시가총액이 2천억대, 유니셈 여전히 좋고, 오늘 좀 많이 올라왔던 게 워보브 반도체 또 2천억대입니다. 2천억대 종목이
이제 오늘 돌파를 했는데,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뚫어버리게 된다면 쉽게 쉽게 갈 거예요. 왜냐면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도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가 뚫어버리니까,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뚫어버리니까 엄청 가볍게 가는 겁니다. 사이맥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가총액이 2천억대, 1000억대, 2000억대 이런 종목군들이 가벼워서 주가를 펌핑시키기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시가총액이 무거운 거는 아싸리 무거워 버려야 돼요. 아싸리 뭐 2조, 3조짜리는 그냥 완전히 무겁던지 아니면 완전히 가볍던지 둘 중에 하나가 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크윙 전공정 대장, 다음 오늘 예스24를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저희가 종가 베팅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런 구매 구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신 분도 있고 못 사신 분도 있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좀 봤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와서 한 여기까지 밀리는 걸 봐야지 하고 아래다 걸어놨는데 체결을 못 시켰습니다. 체결을 못 시키고 매매는 했는데 굉장히 또 비싸게 잡고, 여기서 여기 고가까지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 정도 굉장히 좀 비싸게 잡고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좀 물렸네요. 좀 물려서 있어요. 좀 제가 18,700원 정도, 그러니까 비중은 이때보다는 반으로 줄여서 좀 들어갔는데 조금 물려서 갑니다. 좀 물려서 갔는데 아직까지는 흐름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24는 참 계속 노렸는데 눌림폭이 좀 컸어요. 눌림폭이 좀 컸고 둘 중에 하나지 않겠느냐. 일단 이 윗꼬리에 대한 매물은 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고, 이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가 이 자리입니다. 상한가 봉이 최고가고 이 최고가 봉을 넘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봉의 중심을 조정을 받던지 아니면 다시 이런 자리까지 한번 눌렸다가 뭐 가던지 뭐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걸로 생각이 돼요. 그냥 이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성 첨단 소재, 오늘 대마로 굉장히 강했던 게 오성 첨단 소재인데, 이제 오성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사실 대마 이슈가 좀 있어서 매매는 조금 진행이 됐었어요. 매매는 진행이 됐고 일부 물량은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아래에서 좀 잡아가지고 한 반은 팔고, 이 고점에서는 팔지 않았습니다. 재료가 저는 나름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고, 여기를 당연히 장중에 넘었기 때문에 눌리고 최소 20% 내지는 상한가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갔죠. 생각보다 많이 못 가서 일단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추가 매수한 거는 여기서 다 팔고, 일단 여기 이 구간에서 좀 잡고 일단은 내일장을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워낙 이제 시장에서 재료가 종목군들이 장 후반에 너무나 많이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장 후반에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이 터지다 보니까 종목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좀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좀 이상한 종목을 하나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재료 매매를 나름 좋아하는 편인데 재료가 좀 애매했었어요. 재료가 좀 애매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호가창만 보고 일단은 좀 들어갔던 종목인데, 이 재료를 다시 한번 보고 매매를 했더니 이 재료가 재탕 재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재료 있죠. 이게 제가 재료가 뜨자마자 들어간 건데 이게 이제 세계 최초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낚일 때가 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도 잘못했으면 낚였을 법한 재료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리제레논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신종 감염증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다. 이게
여기까지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조금 안 맞아요, 말이. 그 과거 기사에 대한 재탕, 짜집기 기사를 내서 이런 부분이어서 다시 읽어보고 상가에 일단 매도를 했는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기사를 한번 꼼꼼히 한번 봐보세요. 이거 이런 재료, 이런 기사들이 잘못 들어갔을 때 굉장히 또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는 기사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매매했던 종목군들 중에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있죠. 고점을 돌파할 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큰 고점 구간이 있는데 660원인데, 그런 돌파 구간을 돌파를 하는 강한 봉이 오면 굉장히 또 강한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됩니다. 이런 봉을 특히 이제 촘촘하게 오후장에 이런 수급이 이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걸 보여줬죠. 이런 흐름이 날 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또 큰 시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이런 패턴, 오후장에 나오는 이런 패턴들 잘 연구해 보시면 매매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뭐 SL이라든지 많이 올라오죠. 이런 뭐 사마, 이런 종목보다도 이런 종목도 좋지만 뭐 TC 스틸이라든지 지금 추세를 만드는 지금 신성 델타테크, 사실 몇 번 지금 공략을 하고 손절도 하고 있는데 심상치는 않아요.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서 지금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나라 M&D도 재료가 끝나고 소멸됐다면 진작에 급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위해서 버텨주고 있고 하는 거 그냥 나오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참 쉬지만 돌파를 위해 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라 M&D, 신성 델타테크, 그다음 뭐 알루코, 뭐 이런 종목군들 잘 관찰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늦은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